특히 이 동기부여 이론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여기 우리 또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 그 1번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요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비스의 경영성과 이론. 경영성과 이론,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비스의 경영성과 이론에서 보면은 이걸 무조건 하나하나를 외울 것이 아니라 자, 그 순서대로 서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성과 곱하기 자, 물적성과. 즉, 사람과 물적 조건, 물적 성과에서 경영성과로 나타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인간성과라고 하는 것은 니콜. 자, 바로 그 밑에 인간성과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이다.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이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자, 경영성과 하나, 두 번째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은, 즉 의욕이 없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죠. 또 아무리 동기유발이 아주 대단히 크고 의욕도 넘치고 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성과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과는 능력과 동기유발을 곱한 그 상승작용에서 발생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능력은 거기 지식 곱하기 기능. 그렇죠? 자,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죠. 능력은 지식 곱하기 기능이다. 예, 지식과 기능이 자, 상승작용에서 나타난다. 지식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 또 기술은 아주 대단한데 지식이 없었을 때, 자, 우리는 또 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이 시험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이 기본 이론 실력, 지식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의 기능 능력은 없죠. 자, 근데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공장 같은 데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 현장에 있는 거기 이제 10년 뭐 20년 캐리어 경력이 많은 분들은 요 기술은 대단해. 근데 이론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한 상황이 능력이다. 지식 곱하기. 그럼 동기유발 네 번째. 동기유발은 니콜. 어떤 상황과 태도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만들어진다. 동기유발했을 때는 동기유발은 의욕을 갖는 걸 얘기를 해.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려고 하는 자, 동기유발. 그런 요 상황과 아무리 상황이 자, 어떤 그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은 동기유발이 될 수가 없고, 태도와 아무리 어떤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상황이 되지 못하면 또 동기유발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상황 곱하기 태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연관시켜서 데이비스의 경영성과 이론 이건 알아두고요. 다음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여기 동기부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 내용이 요거는 이유 없이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욕구 5단계. 자, 1, 2, 3, 4, 5 순서대로.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 요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에 관계되는. 자, 그 내용에서 보세요. 자, 기하, 갈증, 호흡, 다음에 배설, 성욕 등 기본적, 본능적 욕구를 얘기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안전욕구. 살려고 하는 욕구. 살려고 하는 욕구. 기본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여기 마슬로우 욕구 단계는 자,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안전 욕구를 자 바라게 되는, 그래서 안전 욕구를 말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죠. 그럼 이제 안전 욕구까지 충족이 됐어. 그때 이제 요 3단계가 사회적 욕구, 바로 사회적 욕구가 친화 욕구라고 하죠. 친화 욕구.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죠. 우리가 뭐 직장을 잡지 못한다, 우리 일자리가 없다, 뭐 청년 일자리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많아요. 안 가서 그렇지. 일반 지휘업체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의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고 뭐 공무원만 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랬었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뭐 또 70년대 그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해서 보릿고개 못 살던 그때는 요 생유욕구, 본능적인 욕구,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쳐도 큰 문제가 안 됐어 그때는. 지금 난리 나죠. 지금 노조도 있고 뭐 해서. 그러면 1단계 생유욕구, 먹고 사는 게 이제 자 충족됐다. 다음 2단계 이제 안전욕구, 어떤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됐다. 바로 요 3단계 사회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 동창회다, 또 무슨 뭐 동기 모임이다, 무슨 이런 어떤 모임 같은 것을 가질 수 없었죠. 이게 바로 사회적 욕구가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친화하려고 하는, 친해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바로 사회적 욕구. 자, 여기 충족이 됐을 때는 네 번째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받으려는 욕구. 다음에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 존경 욕구, 자기 존경 욕구, 자기 존경 욕구. 이때 좀 건방지게 되죠. 뭐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대인관계도 많고, 그냥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제4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이 단계. 마지막이 자아실현. 여기 가서는 자아실현 단계, 자아실현. 바로 성취욕구, 성취욕구. 더 이상 없죠? 자아실현이 단계, 자아실현이 욕구. 그래서 5단계로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또 ERG, 누구의 알더퍼? 그래서 이거 지스턴스, 생존 욕구. 이 생존 욕구와 이쪽에다가 우리가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두면 좋죠. 알더퍼는. 자, 1단계가 생존 욕구. 이거 지스턴스. 그리고 2단계가 자 릴레이티드니스, 관계욕구. 자 3단계가 그로스. 자 그래서 성장욕구. 그 여기 1, 2단계가 생리욕구, 안전욕구가 요 생존욕구에 관계되고, 자 사회적욕구, 인정받는 욕구, 여기에 점력 관계욕구에 관계되고, 그리고 이제 5단계 이것이 성장 욕구의 관계가 되겠죠. 요 서로 연관시켜서 관계되는 요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 욕구는 존재 욕구다. 신체적인 차원에서 유기체의 생존과 유지에 관련된 욕구를 말한다. 릴레이티드니스 관계 욕구는 말 그대로 상호 관계, 상호 작용을 통해 만족되는 대인 욕구를 말한다. 그리고 성장 욕구 했을 때는 개인적인 발전과 증진에 관한 욕구다. 자, 알더퍼의 ERG 이론. 여기에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맥그레거의 XY 이론. 맥그레거의 XY 이론. 이것도 중요해. 우리 이제 여기 지금 동기부 이론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뭐 매슬로 5단계에서 아주 많이 나왔어요. 특히 산업안전,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나 실기 필답형에 우리 건설안전에서도 이 부분은 꼭 외울 거는 외워둬야 되죠. 그러면 맥그레거의 XY로. 그래서 XY로 했을 때 X는 저차적인 거. 자, Y는 고차적이에요.
고쳐. 다시 얘기하면은 X는 저차적했을 때는 나쁜 것. 아니 나쁜 거. 그리고 고차적했을 때는 좋은 거. 이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1차 시험 기본이야. 우리 실기시험에서 이제 몇 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 다음 중 X 이론에 관계되는 것은 누구의? 맥그레거의. 그리고 네 개 중에서 가장 나쁜 거, 가장 저차적인 거 이걸 찾으면 되죠. Y 이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거, 가장 고차적인 거. 그래서 먼저 그 2번에 X 이론과 Y 이론이 비교해서 자 X 이론 불신남이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이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지배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그래서 저차적 욕구, 물질 욕구다. 뭐 돈이든지 이런 거 어떤 정신보다는 물질적인 거기에 관계된 명령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저개발행위다. 요걸 반대는 Y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 밑에 X, Y 이론이 관리 처방에서 X, Y 이론이 관리 처방. 요거는 지금 1차 시험에서는 요 관리 처방에 관계되는 X 이론을 했을 때는 그 중에 나쁜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에는 경제적 보상 체계, 그 보상 체계, 거기 딱 줄을 치고 보상을 한다. 이런 것은 저차적인 것이고 X 이론이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 타인이 권위주의, 민주주의. 그건 Y 이론이 되겠죠. 다음에 감독, 엄격한 통제, 감독 통제.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이거는 X 이론이다. 자, 세 번째는 자, 책임 제도를 강화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책임 제도 그 자체를 강화한다. 그리고 조직, 구직, 고충성, 어려운 점. 네, X 이론이다. Y 이론은 민주 리더십, 분권화, 나눠서 하는,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분권화. 다음 목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어떤 과정도 관리를 하지만 목표를 관리하는, 그리고 직무 확장. 근데 우리가 특히 요 지금 산업심리학에서 직무 확장. 또 직무 확대라고도 하죠. 직무 확대.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직무 확대, 직무 확장을 바래. 오히려 그 성실하지 못한 사람,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바로 그런 개념보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되고, 비공식 조직을 활용한다. 비공식 조직까지 활용을 하고, 자, 거기 자체 평가 제도를 활성화한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 뭐가 문제였다, 뭐는 잘 됐고 뭐는 안 됐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자, Y 이론이 경제체계의 Y 이론이다. 이와 같이. 자, 이제 5번에 거기에 허즈버그. 울생요인, 동기요인. 그러면 이것도 지금 허즈버그의 의생요인, 동기요인은 맥그레거의 X 이론, Y 이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달리하죠. 이것도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매슬로우 고단계, 다음에 요 맥그레거의 X, Y 이론, 그 나머지 아까 데이비스의 경영성과 이론이라든지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든지 이 허즈버그의 의생요인, 동기요인 이런 것들은 별표 둘. 자, 약간 구분되죠. 그러면 의생요인은 직무 환경에 관계된 것이다. 직무, 자, 거기 나오죠. 직무 환경에 관계되는 것. 다음에 동기요인은 자, 거기에 나와 있듯이 직무 내용. 다시 얘기하면 직무 내용이라는 것은 그 일 자체, 작업이죠. 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 자체. 그래서 직무 의생요인, 직무 환경에 관계되는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 기업 정책, 자, 상호간의 관계, 대인 관계, 친교조, 다음에 감독 형태, 작업 조건, 다음에 임금, 다음에 보수 지위, 안전. 그래, 보수, 급료다, 또 안전이다. 이런 건 의생이야. 건강에 관계된 의생 요인이. 요거와 자, 우리 동기요인은 직무 내용, 그 일 자체, 작업 자체. 자, 요 내용에 관계되는 거 보면
우리가 의생요인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자, 첫 번째 끝에 목표 달성에 대한 거기 하나하나 성취감, 다음에 안정감, 다음에 도전감, 책임감, 성장과 발전, 다음에 자, 작업 자체, 일 자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의외로 여기 지금 허즈버그의 우생요인, 동기요인 이걸 구분하는데 여기 좀 바로 되질 않아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근데 자, 계속 한 몇 번만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면 이것도 확실히 구분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요 동기요인에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기타 자, 우리 좀 메모를 좀 해가지고 알아둘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가 첫 번째가 브롬. 브롬이 기대 이론. 다음에 콜만이 일관성 이론. 콜만이 일관성 이론.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 자체 내용에 대한 자, 기대 이론이 뭐냐, 일관성 이론이 뭐냐, 목표 설정 이론이 뭐냐, 요 자체에 대한 것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시험에 단정, 그 내용이 틀린 것은 그 브롬 했을 땐 기대 이론이 해야 되는데 브롬이 일관성 이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맥그르의 XY 이론이다, 허즈버그의 의생요인, 동기요인이다.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이다. 다음에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데이비스의 경영성과 이론이다. 그렇죠? 여기에 마찬가지 브롬이 기대 이론, 자, 콜만이 일관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 세 가지는 메모를 해두고 요 틀린 걸 찾는 문제 나오니까 그것만 유념을 하세요. 자, 이제 2의 7에서 부주의, 주의와 부주의. 우리 이미 주의다, 부주의다. 이게 뭐라는 거는 그 개념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같이 자, 거기 주의 특징은 세 가지. 주의 세 가지 특성. 별표 세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선택성. 그 선택성 했을 때는 10가지, 100가지 중에 10가지, 100가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보려고 하는,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한 가지에만 주의하려고 하는. 자, 이걸 우리는 선택성이라 해요. 사람은 동시에 2개 이상 어떤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똑같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두 가지를. 한 가지가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선택성이죠. 그래서 거기서 왔지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극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선택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자극을 수용 못함. 이게 선택성이죠. 말 그대로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우리가 이 손으로다가 자, 동그라미는 같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왼손은 네모를 그리고 오른손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다가도. 자, 이제 변동성, 방향성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나. 주의에는 방향성, 한 지점으로만 향하려고 하는, 주시점만 인지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고. 자, 이제 변동성은 우리가 아주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자, 근데 조금 딴 생각이 들어오죠? 뭘 집중해 생각하는데 조금 딴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것을 집중할 수 없다. 바로 그게 변동성이에요. 주의는 시시때때로